엄마, 아버지 죽으면 이 집은 내 것 되는데 그때까지 눌러 있어야지. 현관문 밖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 그 한마디에 제가 살아온 38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막노동으로 근근히 살았고,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어릴 적 아들이 했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평생 고생하며 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제 등골이 휘도록, 제 손이 갈라지도록, 제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지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는 탈영을 해서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8년 동안 방에서 컴퓨터만 하며 무의도식했습니다. 38살이 된 아들. 저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라고, 언젠가는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그런데 그날,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밖에서 들은 아들의 목소리. 직장은 왜 구해? 엄마, 아버지 죽으면 이 집은 내 것이 되는데,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매일 잔소리만 하고, 제 아들이, 제가 38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다가, 4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았는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은 왜 구해? 엄마, 아버지 죽으면 이 집은 내 것이 되는데, 그때까지 눌러 있어야지. 얼마나 더 버틸까? 한 10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아들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가 든 낡은 가방, 온몸에서는 락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친구는 여전히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너네 엄마 매일 뭐 하시는데? 몰라. 관심 없어. 어차피 돈만 벌어오면 되는데. 38년. 제가 이 아이를 베고 낳고 키운 시간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등골이 휘도록, 손이 갈라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며 키운 자식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속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아이는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일이 있고 비가 오면 일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일거리가 거의 없어서 한 달에 열흘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일을 해도 품삯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아내는 일. 손은 금방 거칠어졌고 손가락 마디는 부어올랐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좁은 방에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남편은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쉬고 저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숙제를 봐줬습니다. 아들은 작은 책상에 앉아 연필을 굴렸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어디 보자. 이건 말이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문제를 함께 풀어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 믿는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이 아이가 커서 잘 되면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약속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쯤 했습니다. 하지만 착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참 성실해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선생님은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착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자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대학은 어디로 보낼 거예요? 우리 애는 서울로 보내려고요. 요즘은 대학 안 나오면 취직도 못 하잖아요. 학부모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대학을 보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우리 형편의 대학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 할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우리 형편에 어떻게. 하지만 요즘은 대학 안 나오면 안 된대요. 취직도 못 한대요. 그건 그렇지만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평생 고생하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로.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이었고 동시에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알람을 껐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유 배달 일이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아들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배달,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화장실 청소, 하루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우유 배달 차량에 올라타자 배달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힘들겠어요. 나이가.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되겠죠. 우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갔지만 참았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집마다 우유를 놓았습니다. 5시가 되어서야 배달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 다녀왔소? 예. 이제 식당 가야 해요. 몸 상하겠소? 괜찮아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몰려 쉴 틈이 없었고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조심해.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왜 이래? 실수가 잦아.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떠올랐습니다. 한 학기에 30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저희 부부가 1년 내내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형편에 무슨 대학이요? 빚내서 대학 보내봤자 나중에 고생만 해요. 차라리 취직시키는 게 나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 함께 앉아서 학교를 골랐습니다. 엄마, 나 이 학교 가고 싶어. 그래, 좋은 학교네. 거기 가자. 근데 등록금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모든 게 보람찼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저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합격했구나. 응, 엄마. 붙었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 아들 대학생 됐네.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일단 대출을 받아야겠소. 이자는요? 감당해야죠.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데 다음 날부터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은행마다 다녔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리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은데 달리 방법이 없잖소. 일단 등록금부터 내야지.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5만 원. 원금을 갚기도 전에 이자에 허덕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가거라.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엄마도 몸 챙겨.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보람 있을 거라고.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도 편해질 거라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보내줘.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만. 50만 원. 저희 부부가 한 달 벌어봤자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거기서 50만 원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생활비를 깎아먹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책값 좀 보내줘. 얼마? 20만 원. 또 다음 달에도. 엄마, 이번에 MT 가는데 돈 좀 보내줘. MT가 뭐니? 대학생들 다 가는 거야. 나만 안 가면 이상하잖아. 얼마나 드는데? 30만 원. 매달 70만 원 가까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3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밥값을 줄이고 반찬을 줄이고 전기를 아꼈습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잤습니다. 추우면 보일러 좀 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자면 되는데. 당신 몸 상해요. 우리 아들 생활비 보내야죠. 참을 만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의 품도 차가웠습니다. 화장실 청소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에 식당 일이 끝나면 10시부터 자정까지
공공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락스 냄새에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누우면 새벽 1시. 1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 우유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잠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졸음이 쏟아져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래? 집중 좀 해. 주인 아주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손에는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었고 손등은 갈라져서 밴드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허리는 매일 아팠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과 친구들이랑 회식하는데 돈이 부족해. 회식? 또? 엄마, 대학생이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야지. 나만 빠지면 어떡해. 그건 그렇지만. 엄마, 제발. 20만 원만. 한숨이 나왔지만 보냈습니다. 대학생이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공부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맥도 중요하다고 나중에 취직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해. 그래, 잘했다. 용돈 벌어 쓰려고? 응. 그리고 방학 때 학원도 다녀야 해서. 무슨 학원? 영어 학원. 토익 점수 올려야 취직할 수 있대.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라. 방학에도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 통증은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참았습니다. 당신 병원 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참을 만해요. 그러다 큰일 나요. 우리 아들 등록금 내야죠. 병원비 쓸 여유 없어요. 매일 밤 진통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오면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위해서, 그것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4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고. 곧 아들이 취직해서 돈을 벌 거라고. 엄마, 졸업해. 축하한다, 아들. 이제 취직 준비해야지? 응. 근데 요즘 취업이 진짜 힘들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할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들은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힘들겠구나. 그래도 계속 지원해봐. 스펙을 쌓아야 해. 토익 점수도 올려야 하고. 그럼 학원 다녀야 하니? 응. 토익 학원비 좀 보내줘. 얼마? 3개월에 60만 원. 또 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자격증 따야 할 것 같아. 무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요즘 필수래. 학원비는 50만 원.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면접 준비 학원 다녀야 할 것 같아. 면접 학원? 요즘 다들 다녀. 면접 기술 배워야 붙는데. 그게 얼마인데? 40만 원.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거기에 각종 학원비, 교재비, 면접 준비비까지. 저희 생활은 더 쪼들렸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막노동 일거리가 점점 줄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일 못 구했소. 괜찮아요. 제가 벌게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배달, 식당 설거지, 화장실 청소, 3가지 일로도 부족해서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는 이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류머티즘이 와서 물건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 군대 간다. 그래, 잘 다녀와라. 건강하게. 응. 근데 입대 준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군화도 사야 하고, 속옷도 사야 하고. 얼마? 50만 원.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이제는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돈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용돈 좀 보내줘. 군대에서 월급 받잖니? 그게 얼마나 되는데? 부족해. 얼마나 필요해? 20만 원만. 매달 2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군 장비를 잃어버렸어. 뭐? 총기 부속품을 잃어버려서 변상해야 해.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거였어? 엄마, 제발. 안 내면 영창 가. 친구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엄마. 진짜 살았어. 조심해라.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응, 알았어. 하지만 3개월 후 헌병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댁이 암흑의 이병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아드님이 탈영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탈영이요? 네. 이틀째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아드님 연락되시면 바로 부대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헌병이 간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집에서 쉬어. 응.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방에서 컴퓨터만 했습니다. 아들아, 밥 먹어라. 나중에가 언제니? 벌써 저녁인데. 시끄러워. 알아서 먹을게.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아, 이제 직장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 조금만 쉬게 해줘. 그래, 알았어. 천천히 해. 후유증이 있나 봅니다. 영창 생활이 힘들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나올 때만 얼굴을 봤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가끔 그렇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필요해? 10만 원.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이야기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직장을 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 몰래 돈을 줬습니다. 남편이 알면 화를 낼 테니까요.
담뱃값 좀 줘. 너 담배 피우니? 친구들이랑 있으면 피워야지. 몸에 안 좋아. 알았어. 그냥 줘. 담배값도 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밥이 왜 이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밥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반찬이 맨날 똑같잖아. 엄마가 힘들어서 힘들면 일 그만두든가. 밥상을 엎었습니다. 반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 이 자식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왜? 때릴 거야? 때려봐. 아들이 대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여보 안 돼요.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들은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밤낮이 바뀌어 살았습니다. 밤새 컴퓨터를 하다가 낮에 잤습니다. 저녁이 되어야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저녁 먹어라.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시끄러워. 나중에 먹을게.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나갔습니다. 요즘은 일거리가 더 없어져서 한 달에 일주일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제가 벌었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은 이제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접시를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또 깼어? 이번 달 월급에서 깎을 거야.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나이 먹으니까 일도 못하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더 고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을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밤 12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게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죽어. 이 새끼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직장도 없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엄마, 돈 좀 줘. 왜? 친구 만나러 가. 어제도 친구 만났잖니. 오늘 또 만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만들어. 엄마 일하잖아. 아들아, 엄마도 힘들어. 힘들면 일 더 하든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됐어. 그냥 줘. 10만 원만. 10만 원은 너무 많아. 에이, 짜증나. 그럼 5만 원이라도 줘.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뭐야, 이것밖에? 엄마 돈 어디 쓴 거야? 생활비로 다 나갔어. 전기세에 수도세에. 채. 됐어. 아들은 3만 원을 낚아채듯 가져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연년 7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어이구,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나도.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물 좀 마셔라. 필요 없어.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잘 거야. 꺼져. 꺼지라니. 시끄러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여보, 안 돼요. 나도요. 오늘은 못 참겠소. 남편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왜? 이 집에서 나가. 뭐? 나가?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내가 나가야 하는데?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부모 고생시키면서 내가 부탁했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 뭐? 대학도 엄마가 보내고 싶다고 보낸 거고 나는 그냥 다닌 것뿐이야.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때리든가.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을 거면서. 뭐라고. 여보.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을 거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8년. 강제 전역 후 집에 돌아온 지 8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5시에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6시에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 외에 홀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른 직원이 쉰다며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더 일하는데 돈은 더 안 줘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 시키는 대로 해. 참았습니다. 저녁 9시 식당 일이 끝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10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변기를 닦았습니다. 거울을 닦았습니다. 락스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정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그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야, 너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집에서 놀면서. 직장 좀 알아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친구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장은 왜 구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너 계속 이럴 거야? 엄마, 아버지 죽으면 이 집은 내 것 되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눌러 있어야지. 세상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까? 한 10년?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매일 잔소리만 하고. 아들도 웃었습니다.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가방이 부딪히는 소리.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엄마. 왜 여기서 그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들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38년. 제가 베고 낳고 키운 아들. 제 등골이 휘도록, 제 손이 갈라지도록, 제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누가 부탁했어?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나는 그냥 받은 것뿐이야. 아들아, 그만 일어나. 보기 안 좋아.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줌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찮아요. 친구는 민망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소?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뭐,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어요. 문 앞에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이 남편이 아들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붙잡았습니다. 나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이 상황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내보내요. 뭐? 집에서 내보내요. 조용히. 남편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칠 수는 없다고. 새벽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응, 오늘 아들한테 말해요. 나가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이었습니다. 밥 없어? 식탁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들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알아서 살아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돈 안 준다. 밥도 안 준다.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 아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 오늘 당장.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농담이지? 농담 아니다. 왜 갑자기 이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다 들었어. 뭘? 내가 뭐라고 했는지. 친구한테.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기다린다고 했지. 그건 이 집이 내 거 된다고. 그때까지 눌러 있겠다고.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지? 엄마가 들은 거야? 그래. 문 앞에서 다 들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건데. 상속?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상속은 무슨, 이 집 전세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전세금도 빚내서 마련한 거고, 우리한테는 내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내 등록금 대느라 빚만 늘었어. 이자 갚기도 벅차.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뭐, 우리 죽으면 내가 뭘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있어. 내가 죽치고 앉아서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나 어떡해. 우린 이제 너 못 키워. 엄마,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도 동의해. 이제 그만 나가거라. 진짜? 진짜 나 쫓아내는 거야? 그래. 그동안 키워놓고 이제 와서? 그래, 그동안 키웠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살 나이야. 아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나갈게.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 정말? 정말이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30분 후 나왔습니다. 진짜 간다? 그래. 다시는 안 돌아온다? 몰라. 기분 내키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잘 가거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38년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맞소.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자는지 뭘 먹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아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요. 이제 어른인데.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니까 저놈이 버릇이 없어진 거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지금 PC방이야. 돈 좀 보내줘. 안 돼. 뭐, 더 이상 안 줘. 내가 알아서 벌어. 엄마, 진짜 그럴 거야? 그래. 알았어. 좋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 돌아가거라. 제발. 먹을 게 없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 돌아가. 아들은 1시간 동안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문 열어줘. 제발.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3달째, 어느 날 아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응, 동수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알바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힘들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일하고 있어요.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넉 달째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동수가 정말로 제 힘으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5달째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을 엎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돈을 요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월급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편안함, 그리고 자유. 3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화장실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돈이 없으니까요.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급은 비슷했지만 몸은 훨씬 덜 힘들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같이 일하는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 경비는 처음 보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전에 하던 일보다 훨씬 나아요. 사실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보다 식당 설거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앉아서 CCTV를 보고 택배를 정리하고 가끔 민원을 처리하면 됐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됐습니다. 락스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됐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여보, 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기로 했어. 정말요? 시설팀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아는 분이 소개해줬소. 월급은요? 150만 원.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불안정하게 살았는데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우리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겠소. 그날 저녁 저희는 외식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최고급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맛있소? 네, 정말 맛있어요.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럽시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침을 천천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집에 돌아오면 저녁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모았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전세 만기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 가야죠. 좀 더 싼 곳으로. 아니면 월세로 갈까요? 그것도 괜찮겠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에는 당장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아들 생활비를 어떻게 보낼지, 빚 이자를 어떻게 갚을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놀이터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은 어디로 보낼 거예요? 엄마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도 저랬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아들을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제 욕심이었을까요? 아들을 망친 건 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줬습니다. 너무 쉽게 줬습니다. 아들은 노력 없이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말랐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반항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어디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말랐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잘한 거요. 하지만 저 애가 이제야 제 다리로 서는 법을 배운 거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경비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경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것도 기대됐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읍시다. 그럼 된장찌개요. 좋소.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가게 배추 싸네요. 그럼 김장 좀 하시오. 올해는 조금만 해요.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 둘이서.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전에는 늘 셋이었습니다. 아들을 포함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둘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 재미있네요. 그러게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작은 식탁이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희 것입니다. 오늘 반찬 맛있소. 그래요? 다행이에요.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소. 시간이 생기니까 신경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밥은 대충 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집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하실 거요? 시장 갈까 해요. 김치가 떨어져서. 그럼 나도 같이 가겠소. 여보는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쉬세요. 당신이랑 있는 게 쉬는 거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웠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가 고역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집에 와서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둘이 먹은 그릇 몇 개, 금방 끝났습니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옆에 기대 앉았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요. 나도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나도 그러오.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요? 여행? 네.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가까운 곳이라도. 좋소. 어디로 가고 싶소? 바다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그럼 바다로 갑시다. 웃음이 났습니다. 여행.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에서 일하는데 우편물이 왔습니다.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어봤습니다. 엄마 아빠께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배달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만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38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기생하면서 한 번도 고마운 줄 몰랐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PC방에서 자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지금도 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하시던 모습. 밤늦게 화장실 청소하고 돌아오시던 모습.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아직은 엄마 아빠 앞에 설 용기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요. 하지만 언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그때 찾아뵙고 싶어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진짜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편지를 건넸습니다. 남편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 됐군요. 네, 정말 잘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았다고. 아들을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그로부터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들어와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나왔습니다. 아빠, 세 사람이 거실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어. 일어나. 엄마, 내가 변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엄마. 아들도 저를 껴안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작은 식탁? 소박한 반찬. 하지만 행복합니다. 38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아들을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망친 건 저였습니다. 너무 많이 줬습니다. 너무 쉽게 줬습니다. 아들은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노력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깨우쳤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들도 깨우쳤으니까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행복도 소중합니다. 제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이라는 것도,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것도, 때로는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도,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살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웃으며 잠들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찾은 진짜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남편과 단둘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월급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스스로 번 돈으로 방을 얻어 살아갑니다. 가끔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너도. 짧은 대화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철없던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아들의 목소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신 분들, 자식이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는 분들, 자식이 30, 40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는 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세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감성여행이었습니다.